안녕하세요. 인천마디병원 간호부장 최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마디병원 육병동 수간호사 윤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마디병원 사병동 김혜랑 수간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건 일단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요청을 드렸어요. 일단 우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일까요? 네, 일단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환자 곁에서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보호자가 간병할 수도 없고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나 간병인이 살주하지 못하는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병동 지원 인력이 24시간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식사 보조, 체위 변경, 운동 보조, 기본 위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천마디병원은 2017년도부터 한 개 병동을 시작해서 현재는 2개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25명, 그리고 병동 지원 인력 1명당 7명 이하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나 보호자의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네, 맞아요.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기준 약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가 들고 주말에는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해요. 그럼 한 달이면 거의 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하루 약 2만 원 정도로 입원이 가능하니까 큰 지출에 대한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장점이 더 있죠.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 지원 인력이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 외부로부터의 감염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안전한 입원 공간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간병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니는 등 개인 생활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정동 침대, 그다음에 욕창방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입원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보면 환자나 보호자가 특별히 병동에서 해야 할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환자와 보호자분께서 해주셔야 할 게 있는데요. 우선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나 진료와 관련해서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꼭 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병문안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에 따라서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정해져 있어요. 가끔 병문안을 원하는데 왜 못하냐며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면회를 오시게 되면 방문 계획을 작성토록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자주 오시는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간호사실부터 먼저 들으시기는 하세요. 근데 아직 침상에 비치되어 있는 보호자분들이 기록하셔야 되는 면회 기록지는 아직 꼬박꼬박 작성해주지는 않으시기는 하는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걸로 생각돼야죠. 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과도한 사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오라든지 안마를 해달라고 하는 등 사적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런 요구는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간호간병 서비스는 1:1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환자 곁에 있어 드릴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호출벨을 누르시면 되고요. 병동 전체를 관리하고 도와드리는 공동 간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운영되는 병동에는 그럼 어떤 환자든지 다 입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도와 질병군에 상관없이 다 환자를 입원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치매 증상이나 선망 증상이 심해서 위험한 상황이 우려되어 24시간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입시를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저희의 업무이고 또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상주할 수 있는 일반 병동으로 입시하셔야만 합니다. 단 일시적인 선망 증상이거나 수술 전후의 통증으로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호자 상주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한시적으로 환자 곁에 상주하실 수는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간호간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중증 전담 병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병원은 운영 기준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하기 전에 환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면도구, 편한 신발, 그다음에 속옷, 휴지, 물티슈, 그다음 빨대 있는 물컵, 충전기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핸드폰 사용 시에는 소음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이어폰도 가지고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분들께서는 기본 위생 관리를 위해 기저귀 또는 기저귀 패드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수술 환자분께서는 자가 보조기 또는 목발을 준비해 주시고 얼음팩도 준비해 주시는데 얼음팩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1층 카페에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본인이 드시는 자가약은 꼭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일단 병동에서는 그 배변 패드나 기저귀를 상비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 무조건 다 지급해드리는 건 아닌 거네요. 네, 지급해드린 건 아니고요.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병동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일단 사용을 하고 보호자분께 사용한 것을 사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께는 되게 힘든 업무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수술 후에 필요한 약물치료, 처치 등 기본적인 병동 업무부터 재활치료, 검사, 처치, 외래진료가 있을 때 동행해드리고 있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식사보조와 체위변경 그리고 위생을 위해서 월요일, 목요일마다 머리를 감겨드리는 한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개인간병처럼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